미국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원문을 담은 기린비가 오늘 뉴욕 나소 카운티에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후반기 임원 임명과 함께 올 한인회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설이 뉴욕시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되기 위해 뉴욕시장의 결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증란을 반으로 줄이고 가격도 인하한 한국 알뜰 여권이 발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뉴욕주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결의안 원문을 담은 기린비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 세워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주 최초로 위안부 기린비가 세워진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파크. 기린비가 세워진 양옆으로는 뉴욕주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의 원문을 담은 위안부 결의안 기린비가 미국 최초로 세워져 오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기린비를 설립한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일본의 방해 공작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비밀리에 진행해 지난 12월에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기린비가 우리 140만 나소 카운티의 뜻이었다면 지금 여기 이 상원하고 하원에서 통과된 이것은 2천만 뉴욕주, 그러니까는 소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또 정의의 상징인 스테이트 오브 뉴욕, 뉴욕주 전체 2천만 우리 피플 즉 시민들의 뜻이니까 이것을 보여주게 되면 일본도 이해할 것이고. 지난해 1월 26일 뉴욕주 상원의회에서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에 이어 같은 해인 5월 7일에는 하원의회에서도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뉴욕주는 상원과 하원 모두 결의안이 통과된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제막식에는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찰스 라빈 하원의원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기린비 건립을 축하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occasion and once again a recognition of what happened to the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by the Japanese army. And hopefully the Japanese government today will recognize that they need to apologize. 연간 평균 6만여 명이 넘게 찾는 아이젠하워 파크에 위안부 기린비와 더불어 위안부 결의안 기린비까지 세워져 미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갖고 제26대 후반기 임원 임명과 함께 2014년 한인회 사업 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엔 이금숙 전 동부 뉴저지 한인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한인회관.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가진 뉴저지 한인회가 공석이던 한인회 이사장 자리에 이금숙 전 동부 뉴저지 한인회장을 위촉했습니다. 20명 중에 14명이 찬성하셔서 이금숙 후보가 2014년도 뉴저지 한인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금숙 신임 이사장의 선임은 유광훈 회장의 추대로 이뤄졌으며 참석한 이사진 대다수가 찬성해 인준이 확정됐습니다. 좀 뭔가 일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어떤 앞에 나서서 이끌고 가는 리더십도 계신 것 같고 참 능력이 있으신 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총괄 지원 담당 부회장과 기획 담당 부회장, 관리시설 담당 위원장, 대민 봉사 업무 담당 위원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2014년 사업계획안과 2013년 재정 보고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회는 2013년 총 수입 8만 3,270달러, 총 지출 8만 4,172달러로 현재 901달러 적자 상태지만 지난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미수금 17,856달러가 들어오면 흑자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5,100달러에 달하는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6.25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은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열리며 추석맞이 대잔치는 8월 29일에서 31일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한인 사회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어제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이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인데요.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 하원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연 버지니아주 상원은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특히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 총력 로비전을 전개한 가운데 법안이 통과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번 법안은 하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상하원 조율을 거쳐 주지사 서명에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됩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지난 22일 리치먼드에서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만나 법안 통과를 저지해 줄 것을 설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컬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맥키친 의원이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수정안을 제출했고 동해 병기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피터 킴 회장은 갑작스런 수정안으로 긴장했다며 한인들이 100여 명 회의장에 모인 것이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됐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한편 동해병기 법안의 상원 통과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사회와 퀸즈 지역 정치인들이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안과 결의안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휴교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주의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있지만 결국은 뉴욕시장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이면 설에 휴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도시는 뉴욕시뿐입니다. 이 밖에 그레이스맹 의원이 연방 하원에 아시안 인구가 많은 도시가 자체적으로 설을 휴교일로 규정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설 관련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폴 벨런 의원은 피터 쿠 시 의원과 함께 설의 유료 주차 규정을 유예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맹 의원에 따르면 뉴욕시의 경우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더 신속한 절차는 뉴욕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드블라지오 시장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설을 휴교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재 확보 전쟁 중입니다. 인재 확보가 국력 성장과 경쟁력의 날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2세들도 한국 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 모시기에 대대적으로 나섭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멘토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인재 활용을 통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2017년까지 총 3만 7천여 명의 해외 인재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해외 우수 인재가 한국 내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출신국과의 네트워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십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합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 국적자의 한국 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창업비자의 활성화와 함께 산업체에서 활용하는 기업 활동형 인재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대학과 공공연구소에서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주로 하는 연구 교육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등을 중심으로 해외 석학급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 등 해외 시장 진출 때 현지의 재외동포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멘토단을 런칭하는 등 우수 인력 간 네트워크 구축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여권의 여권 사증란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여백으로 많이 남았었는데요. 외교부는 이와 함께 가격도 3,000원 인하한 알뜰 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뜰 여권을 발급합니다. 알뜰 여권 발행은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이 더 저렴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 여권은 사증란이 48면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사증란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권 갱신 시 지면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알뜰 여권은 사증란이 24면으로 줄어듭니다. 수수료도 3,000원 절감할 수 있으며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입국 사증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18개 나라로 늘어나면서 사증란의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이유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알뜰 여권은 5년 유효기간인 복수 여권의 발급 수수료가 국제교류 기여금 포함 42,000원, 10년 유효기간 복수 여권은 5만 원입니다. 다만 알뜰 여권이 도입돼도 기존 48면 사증란 일반 여권은 계속 발급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이 미국에서 이민자 유입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이주에 따른 전출 인구는 뉴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탈뉴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2013년 7월 1일 기준 주별 인구 변동 현황 자료에서 10년 단위 인구 조사가 실시된 지난 2010년 4월 1일 이후 이민자 유입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38만 9,166명이 새로 이주했으며 뉴욕은 31만 8,132명이 새로 이주했습니다. 다음은 31만 822명이 새로 이주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이어 뉴저지와 매사추세츠가 5위와 6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는 14만 5천여 명이 새로 이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출생과 사망자 그리고 이주자 등을 모두 합쳐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는 텍사스로 무려 130만 2,632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같은 기간 국내 전출 인구가 32만 8,538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뉴저지도 같은 기간 14만 8,150명이 타지로 둥지를 옮기면서 국내 이주 인구 감소 규모로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시민 한 사람당 쓰레기는 2.5kg입니다. 뉴욕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이유인데요. 뉴욕시는 오는 2017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뉴욕은 지난 2년 동안 뒤늦은 쓰레기 재활용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쓰레기 재활용률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017년까지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도시 중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뉴욕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평균 5.5파운드, 약 2.5kg입니다. 전국 평균인 5파운드보다 높습니다. 때문에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드는 비용은 연간 3억 3천 달러가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7,000명과 쓰레기 수거 트럭은 2,500대에 이릅니다. 뉴욕시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0개였던 음식물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시행 학교 수를 올해 300개로 늘렸습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는 음식점 등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15만 가구와 대형 아파트 100곳에서도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뉴욕대학의 인류학자 로빈 네이글은 저서 파킹업을 통해 환경미화원은 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이라며 만일 미화원이 없다면 도시는 빠르게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